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6월 2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침에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그냥 저는 정치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고 다음번에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은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헨리 포드. 믿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는 건데 아무튼 이 말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머니투데이의 이민아 기자님의 보유세 폭탄 안돼 정부 공시가 인상 속도 늦춘다와 2022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22년 경제 전망을 발간을 했는데 스트레이트 뉴스 이재양 선임 기자의 신문 기사를 가지고 두 가지 소식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현실화율 로드맵 공시가격을 갖다가 수정하겠다. 그래서 제도 개선안을 연구 영역을 추진한다라고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통상적으로 이제 경제 위기라든지 부동산 가격 급등,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현실화율 상향 계획 적용을 유예하는 식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수정되는데 집값 급등에 따라서 공시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전장치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유형별로 5년에서 15년 안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적용되고 있는데 목표 수준을 90%보다 좀 낮추고 도달 기간을 지금보다 더 길게 잡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작년부터 이제 우려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을 갖다가 지금 실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화율 목표치라든지 기간 재검토와 더불어 일시적으로 현실화율 방향을 조정하는 탄력적 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고 있고요.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집값이 너무 올라서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일시적으로 현실화율 상향 계획을 중단하거나 일부만 올리는 식으로 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세금이 한 해에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지금 공시가격 활용해가지고 67개 행정제도 등의 공시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현실화계획 재검토 추진에 맞춰가지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도 전반적으로 한번 수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최근 2년 동안에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많이 올라가지고 국민 부담이 상당히 컸고요. 또 아시겠지만 세수가 상당히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게 재검토를 갖다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지금 한 용역을 갖다 하게 되면 바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나와서 올해 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를 갖다 내시는 분들께 조금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났고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에게 많은 걸 그러니까 힘을 갖다가 좀 실어줘서 새로운 정부가 일을 갖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표로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아마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이어서 국회 예산정책처 2022년 경제전망 발간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신문이라든지 방송에서만 이야기를 좀 듣는 거다 보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제가 지금 경제 전망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도 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하게 되면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유로 지역 같은 경우 2.8%, 그다음에 중국 등 신흥개발도상국에는 3.8% 성장이 지금 예상되면서 세계 교역이 5.0% 증가, 국내 경제는 아마 2.6% 성장을 지금 전망합니다. 취업자 수도 45만 명 증가가 되고 소비자 물가는 조금 이제 많이 좀 상승될 것 같고요. 국고채 금리도
올라가면서 환율까지 같이 상승을 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런 것들을 2022년 경제 전망을 갖다가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 위험 요인과 최근 국내 경제를 분석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2022년 경제 성장률은 2.6%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경제가 지금 대외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또 코로나19가 또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것들 전망을 했는데,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방역 조치도 완화됐고 소비 심리도 좀 개선이 되어서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장기간 부진에서 벗어나 소폭 증가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2022년 국내 총생산 GDP 같은 경우는 4.8%가 지금 성장할 전망으로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제가 이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 원문을 제가 링크를 갖다 걸어 드릴 테니까 2022년 경제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제 건설 투자라고 하면 저희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아파트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아파트도 들어가겠지만 SOC 예산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광역 급행철도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SOC 예산의 증가를 갖다 할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증가로 전환된 전망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증가세가 큰 폭으로 좀 둔화될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 대외 불확실성이란 이런 변수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둔화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이어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대외 거래에 있어가지고 2022년 수출은 양호한 증가세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바이오 헬스라든지 2차 전지, 신성장 산업 제품의 증가세로 2022년 연간 수출은 아마 전년 대비 6.8%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경상 수지리도 흑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요. 고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건실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인데, 2022년 중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아마 45만 명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지금 대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을 위시해서 SK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도 지금 올해 많은 고용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19가 또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전년에 이어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전망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인플레이션도 지금 좌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정부에서도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국제 유가 상승,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물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고요. 국고채 금리는 3.0%로서 전년보다 상승이 전망되고요. 그다음에 2022년 중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00원대로 지금 되어 있는데, 1,200원 중반에서 1,200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는 1,200원 후반대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승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에는 향후 경기 안정화 정책을 갖다가 이제 물가 안정이라든지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최소화를 통해 가지고 국내 수요 여건을 활성화시키면서 또 급격하게 대외 여건 변화라든지 금융 안정 도모 등의 균형한 과제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본 보고서가 국회의원님들의 국내외 경제 여건과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의정 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2022년 경제 전망을 보니까 이거 국민들이 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이렇게 법안 관련해 가지고 또 민생을 갖다 살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제가 원문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인사이트도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는 아직 뭐 다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서울시장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개항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양시장하고 경기도지사만 제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과가 좀 아직 다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선 이후에 이제 치러진 이제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의미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제가 아침마다 방송을 갖다가 하고 있지만 그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신문 기사라든지 또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듣고 있는데 확실히 윤석열 정부가 5월 달 취임한 이후에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이제 치러진 선거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그런 많은 국민들이 이제 힘을 좀 실어준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이 또 견제를 갖다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또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지금 뭐 민주당에서 좀 될 것 같고요. 고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가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양 시민들이 또 그런 것들을 또 변화를 갖다 준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또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침마다 또 관련된 소식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 그 구독자 이제 5,000명이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5,000명 돌파되면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구독자 이벤트 5분 선정해서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방송을 갖다가 매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방송을 갖다가 우연찮게 들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제 뭐 오래된 팬들이나 찐팬들한테는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구독자분들께 그런 정말 딱딱 맞는 부동산 이야기만 제가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 경제적인 이야기라든지 때로는 뭐 교통망 이야기라든지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감사스마일 TV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관련이 없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갖다 눌러달라고 이야기를 안 드린 이유는 제가 방송이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직 많이 부족하고 이 방송을 갖다가 계속 하다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인사이트도 좀 채워져 갈 것 같아서 아직까지 부족한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게 꾸준하게 제가 작년 11월부터 12월부터 제가 지금 감사스마일 TV에 주 6일 정도를 지금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이걸 쭉 하다 보면 제 나름대로 인사이트도 생기고 더 지금보다는 더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했다고 하면 감사스마일 TV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상 그리고 또 뭐 때로는 또 광고적인 이야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제가 또 최근에 또 쇼츠로 해가지고 또 협찬을 좀 받으면서 방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일부 구독자분들은 좀 안 좋게 보아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되도록이면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좋은 정보 그리고 이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많은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또 제가 아침마다 이야기 드리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인사이트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